고성이가 박진석의 집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고성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담한 표정이었어요. 고성이가 바닥을 기며 박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변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애들 엄마로만 살게요. 박진석이 신문을 내려놓고 고성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정말이에요. 박성재가 거실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진심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진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짐 풀고 오늘은 여기서 자. 고성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여보? 고마워요. 고성이가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고성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내가 진짜 반성할 것 같아?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박진석의 동창을 찾아서 약점을 잡으면 돼. 고성이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옷장, 침대.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고성이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성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여보, 아침 차려줄게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회사에서 먹을 거야. 고성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진석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고성이의 눈이 번뜩였어요. 탁자 위에 박진석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찾았어요. 박진석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번호를 찍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박진석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박진석이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성이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후 즉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고성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예요. 번호 하나 알려줄 테니까 위치 추적해서 사람 찾아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30분 후 고성이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방에서 전화를 기다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성이가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됐어. 드디어 박진석을 무너뜨릴 수 있어. 고성이가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성이가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고성이가 고용한 남자가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박진석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양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고성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지. 당신이 진짜 반성할 리 없다는 거. 고성이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진석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가짜 번호를 남겨뒀어. 당신을 유인하려고. 고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박진석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지막 기회마저 당신이 직접 걷어찼어. 남자들이 고성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고성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30분쯤 달려 경기 외곽의 한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건물에는 정신병원이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나 정신병자 아니야. 하지만 남자들은 고성이를 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간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를 병실로 데려갔어요. 고성이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혁은 지은호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심장이. 이지혁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은호가 깜짝 놀라 이지혁을 붙잡았어요. 선배, 괜찮아요? 이지혁이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심장을 계속 움켜쥐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이지혁을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김다정이 쓰러질 뻔했어요. 이상철이 급히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지은호도 벽에 기대 눈물을 흘렸어요. 이지혁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병원에 있는 박성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지혁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수빈의 오빠가. 박진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박진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창 박진석이었습니다. 진석아,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석아, 우리 아내가 뇌사 판정을 받았어.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석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뇌사, 장기 기증, 이지혁.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박진석이 급히 물었어요. 진석아, 지금 어느 병원이야? 동창이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어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이지혁이 어느 병원에 있어? 박성재가 병원 이름을 알려줬어요. 박진석이 동창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동창을 만났어요. 동창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동창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석아, 힘들겠다. 동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석아, 부탁이 있어. 혹시 심장 기증을 해줄 수 있겠니? 동창이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이 설명했어요. 아는 사람의 오빠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어. 젊은 친구야. 동창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내가 생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해뒀어. 아내도 기뻐할 거야. 박진석이 동창을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 진석아. 정말 고맙다. 다음 날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적합하다는 결과였습니다. 수술이 가능했어요.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김다정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다음 날 오전, 이지혁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철이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김다정도 함께 울었습니다. 지은호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이지혁이 깨어났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살았어요. 김다정이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살아 돌아왔어. 이상철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지혁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박진석과 박성재가 문병을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김다정과 이상철이 박진석을 보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김다정이 박진석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철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수빈의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빈 양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김다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희도 오해가 있었어요. 박진석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수빈 양을 진심으로 아끼겠습니다. 이상철이 박진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미소를 지으며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건강해지세요. 병원을 나온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빈아, 만날 수 있어? 이수빈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어디서 볼까? 30분 후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박성재가 이수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좋은 소식 있어. 이수빈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뭔데? 박성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 부모님과 화해하셨어. 그리고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 이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수빈을 안았습니다. 정말이야. 이제 아무 걸림돌도 없어. 이수빈이 박성재의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워, 오빠. 박성재가 이수빈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한 달 후 이지혁이 퇴원했어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지은호와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랑 결혼해 줄래? 지은호가 놀라 이지혁을 바라봤어요. 이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죽을 뻔했을 때 가장 후회했던 게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서였어.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선배. 결혼할게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박성재와 이수빈도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나서서 준비를 도왔어요. 이제 이수빈을 진정한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혼식 날 두 쌍의 커플이 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 박성재와 이수빈. 합동 결혼식이었어요. 박진석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두 쌍의 신랑 신부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다정과 이상철도 눈물을 흘렸어요. 딸과 아들이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축하해줬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박성재가 깜짝 놀라 이수빈을 안았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요. 정말 임신이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이 기뻐하며 울었어요. 박진석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진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박진석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호도 곧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지혁이 기뻐하며 지은호를 안았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 두 쌍의 부부가 거의 동시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이수빈이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준석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박진석이 손주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석아, 할아버지야. 건강하게 자라렴. 지은호는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이지혁이 감격하며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심장으로 아빠가 됐어요. 공원에서 두 가족이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했어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수빈과 지은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고성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잘 살아라, 애들아. 고성이가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이지혁이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이 심장으로 사랑하고 이 심장으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화려한 날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픔을 이겨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날들은 계속되고 있었어요.